원래는 승무원을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외국어 전공자라서 코로나가 제 딱 취준 기간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3년 넘게 준비했었던 거를 접고 만약 기다릴 순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해외 마케팅 중에서도 태국 담당으로 마케팅 업무를 맡았었어요. 직장 내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나? 제가 인턴을 했을 때 그때 그 사수분께서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제 능력에 대해 의심을 했던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어디 학교 나오셨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 전공하셨다면서 왜 몰라요? 왜 저보다 모르세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으면서 백데이터도 없는데 네, 그냥 저보고 그냥 하래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제가 그때는 첫 회사이기도 했고 저도 막 뭔가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돼. 간절하잖아요, 사실. 너무 간절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박차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계속 대기업들만 지원했었고 중견도 한두 개 지원했었지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본 적이 없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공채 시즌이 아니기도 했었고 공백기가 생기는 게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일단 뭐든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막 지원서를 날렸고 저한테 연락 온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가지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이 있구나. 나 여기 가야겠다. 네, 여기 가야겠다 싶었는데 면접에서도 너무 괜찮았어요.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 진짜 다 완전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전 직장보다는 확실히. 근데 직무에 대해서는 반 정도밖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요? 하던 일이 이력서를 보고 그런 사람들 헤드헌팅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사람을 서류로 보고 판단하는 게 그냥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랑 심지어 같은 학교를 나오시고 같은 단과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네. 거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이랑 에너지랑 모든 게.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제 뭐 나가서 이것도 했다는데 나는 강남구 조그마한 책상 앞에서 지금 뭐 지금 이렇게 네, 지금 막 이력서만 들여다보고 있고 물론 보람찬 일이고 값진 일이고 저한테 기회를 준 것도 맞지만 나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다니고 내가 몰입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일단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스펙 빵빵하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해서 다 물어봤어요. 돌아가면서 대리님 왜 여기서 일하고 계시냐. 커리어적으로 너무 고민이 돼서 그렇다라 여쭤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일에 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뭘 하고 싶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 시작점이 여기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분들이랑은 다른 그쵸. 선택이었고 방향성이 다른 거죠. 방향성이 그쵸. 너무 달랐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지식 창업이라는 걸 알았었거든요. 보다가 아예 크몽에 취업 입시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엄청 크네요. 네, 엄청 많으신 거예요. 이런 게 있네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취업 준비하면서 대기업 10개사에서 15번 이상 면접이랑 서류 합격했던 경험도 있었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자소서를 봐주기도 했었는데 5명이 넘는 친구를 합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 정리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스킬들을 로직화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빌드업을 했어요. 퇴사를 한다고 부모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한 3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약간 미쳤냐고. 무슨 생각으로 퇴사를 하냐. 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하려고 그런 거냐.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맨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만두자마자 월급은 끊기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의 지원까지 끊기니까 진짜 큰일 났다. 소속감이랑 네. 뭐 월급도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별도의 수익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초조해지잖아요. 제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당장 월세, 뭐 통신비, 카드값 이거 다 내야 되는데 이걸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걸 내면 나한테 남는 게 얼마일까 하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빌드업을 꾸준히 해갔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콘텐츠,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제가 썼던 자소서랑 경험 정리 이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6시간 넘게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낮아진 거죠.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저도 이게 되나 싶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 만들고 제가 썼던 합격받았던 자소서 무료로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자소서랑 이력서를 봐드리고 있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취업 컨설팅을 맞아요.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 월급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3천 받았을 때는 실수령액이 170 얼마였는데 네. 290에서 300 정도? 3개월 만에? 네. 와. 근데 뼈가 부서지어라 일을 해야.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뭐 자소서가 있으면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로직화를 하는 네, 거죠. 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문항에서는 이 개요로 만드니까 다 합격하네? 약간 객관화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스스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리했던 것들과 제 자소서들과 그 취업시킨 걸 다 모아서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진 경험을 이분들한테 들려주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책을 막 쓰기 시작해서 펀딩을 텀블벅에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300% 펀딩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나는 이게 상품이 될까 니즈가 있을까라고 살짝은 의문이 있었는데 네. 의심이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네. 저 이제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말씀드렸던 지인분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모을 수 없으니까 그쵸. 온라인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냥 다 줘봐라. 한번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해봐라 해서 인스타그램에 개설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뭘 올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올렸는데 저장 수가 엄청 오르는 거예요. 반응도가 엄청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갑자기 100명, 200명 이렇게 되더니 3개월 만에 6,600명 정도의 팔로워분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DM 같은 걸로 자소서 첨삭해달라. 네, 봐달라.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문의가 많이 올라와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입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제 삶을 제가 주도성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나온 다음에 사실 그 과정까지는 너무나도 험난하죠. 불안도 하고 이거 맞나? 지금은 정말 나 혼자서 붕붕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가 꾸준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경험을 전달할 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을 때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을 해나간다라는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는 거? 맞아요. 정말 실제로 수십만, 수백만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 주변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 유튜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나 한번 트라이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죠. 다들 저 가진 게 없다. 저 아무것도 못한다. 저 말하는 감자예요. 잣더니 막 이러거나 제 경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3자로 봤을 땐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각각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사소하다고 넘기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3자의 눈으로. 왜냐면은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같이 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이경님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셨을 맞아요. 거고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밖에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정리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내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왜냐면 시작하는 건 돈 안 들어요.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시작을 저 뭔가 실행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저지르시고 수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길은 다 이어져 있다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과거만 볼 수 있고 내일은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보고 그 길이 후회되더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당연히 무섭죠. 그 회사 밖을 나가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일단 그거 한 번 넘으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퇴사가 답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밖에 분명히 원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방황한 발걸음도 결국에는 길이 된다고. 내가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좀 헤매더라도 결국에는 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방황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회사 밖에서 확신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방황도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해보면서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한 번에 찾겠어요, 사실. 맞아요. 방황할 수도 있지. 네, 한 번에 찾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의 욕심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한 번에 잘 해봐요. 맞아요. 회사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회사 밖에서의 확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방황이나 시행착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스스로한테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 팔로워 달성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제 팔로워분들인 자랑이 분들이랑 항상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하는 첨삭 서비스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조금 대면해가지고 네트워킹 할 수 있고 저 현직자분들 선배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이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싶고